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은 이제 차용증을 쓰고 원금은 언제 갚겠다, 이자를 얼마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안 갚는 상황이 오면은 돈 왜 안 갚냐? 그럼 이제 언제까지 갚겠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조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인데 대부분 이제 대여금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채무자가 돈이 있는데도 안 갚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나쁜 사람이고 그렇죠.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경우가 있거든요. 1억 원 빌려줬다 대여금 소송을 해서 갚아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못 받는 거죠.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까. 소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소송 처음 들어갈 때부터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고, 그 다음에 예금이 있다면 예금을 가압류해 두고, 혹은 보증금 채권이나 다른 걸 가압류해 두고, 대여금 소송 초기 단계부터 내가 결국 소송에서 이겼을 때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를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여금 소송에 있어서 승소했을 때 집행의 문제도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승소해놓고 나서 이겼는데 보니까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도 고려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게 이제 대여금 소송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로 소멸시효 문제. 이 민법에 채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돼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채권이란 건 이제 법적인 정확한 용어로는 채권은 채무자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거든요. 그 채권이 대부분의 경우에 돈이기 때문에,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되는 것이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나한테 해주기로 했으면 다 채권이죠, 그렇죠? 예. 그러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일을 하고 임금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도 채권이죠.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나면은 우리가 물품대금도 3년이 지나면은 단기 소멸시효다 하는데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저희가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너무 착해가지고 3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내가 물품대 못 준 것 같은데 5년 있다가 주면은 고맙죠.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은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갖다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행사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난 소멸시효 완성해서 못 갚겠어 라고 해버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거보다 짧은 단기 시효로서 상사시효, 그러니까 상인, 회사 또는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채권은 5년으로 더 짧게 돼 있습니다. 5년 만에 소멸하고, 아까 노 변호사님 얘기하신 임금 채권, 그러니까 일하고 급여 받을 거, 퇴직금 받을 거, 혹은 물품 대금, 물건 팔고 물건 받을 값.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팔았다, 뭔가를 팔았다, 팔고 물건을 받는 값은 3년이면 소멸하거든요. 이 3년은 굉장히 짧아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고 납품을 하고 돈 준다 해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은 못 받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가끔 이렇게 막 낡은 서류를 꺼내가지고서는 오시죠. 아유, 내가 15년 전에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하고 오시면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를 대여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빌려준 돈이 있는데 오랫동안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방치를 하지 마시고 주변에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갖다가 중단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에는 일부러 저한테 유도를 하려고 질문하셨는데 소멸시효는 중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돈을 빌려준 날부터 무조건 10년이 아니라 중간에 중요한 것으로서 일부 변제, 돈을 일부 갚으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100만 원을 갚으면 그 100만 원 갚은 날로부터 다시 또 10년.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100만 원을 갚으면
또 갚은 날부터 다시 10년. 그러니까 마지막 변제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되거든요. 그 전에 소멸시효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변제를 받으시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좀 안심하셔도 되지만 계속 돈을 안 갚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 사유로 첫 번째로 일부 변제를 받으시는 분, 혹은 채무 승인, 내가 빚이 있다고 확인을 해주는 거. 차용증을 처음에 썼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준다. 그럼 지금 와서 너 1억 원 빌린 거 아직 안 갚았다고, 나한테 빚이 있다고 써 라고 채무자가 그걸 확인을 하는 서류 승인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송을 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고 싶으면, 시효를 완성시키지 않고 싶으면 채무자를 찾아가서 일부라도 갚게 하든지 다시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쓰는 거죠. 내가 빚이 있다고. 예, 그렇게 쓰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대여금이 아닌 물품 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1, 2년 지나면 그냥 소멸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사업체에서는 연말쯤 되시면은 상대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서는 그 지급 계획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 그렇게 보내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년 6월에 5천만 원 갚고요, 내년 12월에 5천만 원 갚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이쁘게 보내와요. 그러고서 또 안 갚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가 이 5천만 원 갚겠다는 얘기는 내가 1억 원 빚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채무 승인이 돼서 그때부터 또 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미수금들을 정산을 해주시면, 상대방한테 확인을 받으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대여금 같은 경우에 많이 잊어버리고 계시거든요. 상대방 사정이 딱하니까, 형편이 힘드니까 지금은 못 갚고 나중에는 갚겠지라고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을 받아 주시든지. 근데 채무자가 일부 변제도 못 하겠다, 그리고 난 확인서도 못 쓰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압류를 해야 되겠죠. 보존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 잠정적으로 일단은 채권을 갖다 좀 잡아놔야 되니까 금전 채권 같은 게 가압류를 하거나 도저히 안 되면 소송을 해서, 예, 그렇죠.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